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에너지라는 관점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지만 이것을 저희 세대가 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LG화학 ESG 교육 콘텐츠 그린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기아대책의 민경인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에너지 IT 소셜 벤처 60Hz의 김종규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60Hz 대표 김종규입니다. 대표님,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에너지 IT 소셜 벤처라고 했는데요.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분산전원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전기차 같은 친환경 분산전원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특징은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전력망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는 6.7% 정도만 에너지를 재생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아무래도 조금 먼 얘기 같아가지고 혹시 어떠실까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연료를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바람과 햇빛이 연료인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더욱더 빨리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고민이 돼서 찾아보니까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발전해 있다고 들었는데 에너지를 재생해서 쓰는 비율이 4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도 늘리려면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고민이 있지만 이것을 저희 세대가 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10년 정도만 지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다 회수가 되고 연료비가 들지 않는 그런 발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다음 세대는 투자비 회수가 다 끝나고 연료가 필요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로만 운영되는 전력망을 상속받으시는 거고, 한국은 만약에 그 길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하면은 다음 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태양광 패널 정도인 것 같아서 혹시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가로등을 보면은 태양광 패널이 작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아파트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종종 보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소형 태양광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추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도시들, 예를 들면 베를린 같은 경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신규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시키거나 그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한국도 아마 앞으로는 새로운 건물들 옥상에는 태양광이 설치되는 게 자연스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또 찾아보면 약간 수소 택시 같은 것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 친환경차라고 하면은 보통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자동차 혹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자동차, 이런 것들을 친환경 자동차라고 분류를 하는데, 사실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린 수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발전을 기반으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하는 경우에 친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하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경우에만 친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 시간도 날씨가 흐려가지고 사실 태양광을 쓰기에는 좀 어려운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떠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태양광 풍력을 균형 있게 보급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가 남을 때 저장을 했다가 모자랄 때 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배터리를 활용한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추후 많이 확대될 전기차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점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저도 가서 보면은 엄청 큰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좀 뉴스를 찾아보니까 2020년에 제주도에서 풍력 발전기가 77회 정도가 멈췄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에너지 공급과 수요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을 해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행이 된 것인데요. 우리 전력망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가 비슷하게 계속 유지되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전기가 모자라서 블랙아웃 위기가 온다 이런 뉴스들이 종종 나오는데 사실 에너지가 남아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에너지 공급이랑 수요가 비슷하게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도 좋고 바람도 잘 불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굉장히 잘 되는 시기에 전력망의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 종종 끄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이걸 모르면은 풍력 발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불안정한 거 아니야? 이건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것은 또 전력 시장의 변화랑도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존에는 석탄화력이나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발전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은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력망도 굉장히 유연하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을 먼저 사용을 하고 모자라는 만큼만 석탄화력, 원자력을 활용하는 식으로 전력 소비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으실까요? 네, 앞으로는 다양한 분산 전원을 어떻게 잘 결합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소 하나의 발전량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전국에 있는 발전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집합에 대한 발전량을 예측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근데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풍력 발전소랑 태양광 발전소를 같이 집합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나 전기차 같은 것들도 같이 집합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 혹시 있으실까요?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가상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소규모 분산 전원인 재생에너지 발전소나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통칭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을 포함해서 분산 전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상발전소와 연관된 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가상발전소가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으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발전소의 방식이 아닌 가상 발전소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주도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발전량 예측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또 다양한 소규모 분산 전원을 연결해서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하면 풍력 발전기를 굳이 끄지 않고 풍력 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을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국가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고 다양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시로 든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생에너지의 강국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도 하고 또 면적도 좀 울퉁불퉁한 산지도 많고 해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급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바다가 많다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북해 근처에 많은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해서 전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도 삼면이 바다인 점을 잘 활용을 해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약계층이 이런 에너지를 혹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고민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화석연료 기반 발전 비용보다 싸지는 시점을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도 최근에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페리티에 이미 도달했다 이런 주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는 기본적으로 부품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비용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엔가는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 비용이 더 싸질 것이라서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에너지라는 관점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인공지능만 사용할 수 있다면 아바타 기능 혹은 자동 번역. 저는 아바타로 하겠습니다. 아바타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인터뷰를 저 대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사실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아바타가 필요하시군요. 예를 들면은 웃으면서 해라, 손을 흔들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반응을 해줄 수 있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밝게 해주시면. 퇴근 후 핸드폰을 30분만 사용할 수 있다면 SNS 혹은 넷플릭스. 저는 넷플릭스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SNS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 보면 제가 라이크도 눌러줘야 되고 댓글도 달아야 되고 뭔가 제가 해줘야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넷플릭스는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퇴근 후에 30분이라고 하면 저는 넷플릭스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INTP입니다. 평생 바람 없이 살기 아니면 평생 햇빛 못 보고 살기. 아무래도 바람이 없이 사는 게 햇빛 없이 사는 것보다는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면 햇빛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비타민 D 많이 챙겨 먹으라고 권고받았습니다. 전기 없이 일주일 살기, 물 없이 일주일 살기. 아무래도 전기 없이 일주일 사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전기는 일주일 정도 없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못 하실 때는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전기가 더욱더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에너지 대전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정말 놀라웠는데요. 우리도 그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도 좀 달라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맞춤형 기술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또 개발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도 앞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들을 위해서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선진 사례들을 볼 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해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전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종규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